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좌우 대립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과거 현대사, 또 산업화 기간, 또 민주화 기간 이런 기간들을 다 겪어낸 노인 세대와 겪지 않은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요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소통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포커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소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통이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될지는 몰라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소통 부재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저는 이제 세대 간 갈등이 현재 존재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세대 간 균열은 있지만 아직 세대 간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갈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50대가 새누리당을 지지를 전폭적으로 하고 또 20, 30대는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면 어떤 세대 간 균열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 간 균열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소통해야죠. 소통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 20, 30대나 또 새누리당을 지지한 50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 경제하에서 민생의 문제죠. 젊은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50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50대는 과거의 성장주의 시대 자신의 세대적 경험 때문에 보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었고 또 현재 말하자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장 경제에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민주당을 더 기대하고 지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통이야말로 모든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이익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이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 소통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그 당내 경선 과정이나 또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재 박근혜 당선자의 소통 능력과 관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솔직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좀 해결해 나가고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 주었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는 것이죠.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데 요즘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은 저는 아무리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거 제도상에 all or nothing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 더 많은 책임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책임을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23만 명이 청원을 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아주 잘 끊어주셨습니다. 본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명확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일단락 될 것도 보이지만은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과연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통합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력이라고 보진 마세요. 하지만 야당의 책임 있는 원로 정치인들 분께서 거기서 우리 당원들의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수개표라든지 이런 걸 동의하는 과정 같은 것이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겪으면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마지막 도구로 우리가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불복하고 물론 새누리당도 거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10년 전에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통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우리 선거로 나타난 그런 민의를 무시하고 정말 이메일 주소 하나로 시민권이 규정되는 그 트위터와 아니면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받은 여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것이 국민 대통합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그 소통이란 것 좀 온라인에서 키보드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야당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좀 미묘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당의 책임을 저희들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박근혜 당선자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주제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고 박사님께서 시장주의 여러 가지 폐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분이 시장주의 폐해라든가 효율만을 강조한다든가 성과주의를 강조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또 사회적 격차를